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일이 힘든 건 참겠는데 사람이 힘든 건 못 참아 저는 회사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힘든 시기 저에게 마음의 위로가 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불행은 우리가 타인에게 가진 기대에서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많이 기대한 사람이 그 기대를 저버리면 상처는 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사람은 변하는지, 왜 기대는 독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하면서도 더 복잡해집니다. 친구는 줄어들고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한 시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를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타심, 사랑, 희생을 인간의 아름다운 덕목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철학자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이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타적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을 때만 친절하다. 진정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우정도, 사랑도, 혈연도 무너질 수 있다. 유산 문제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승진 기회 앞에서 동료가 경쟁자로 변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돈이 개입되면 30년 친구도 낯선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완벽하게 선하고 이타적일 거라는 환상을 버려라.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의 표정을 살핍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면 나도 기분이 좋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전화가 없으면 서운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 의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불행한 삶이라고 봤습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내면의 자족을 강조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한 사람,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그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계속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사람은 계속 배려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계속 이해해주면 언젠가 나를 알아줄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젊었을 때 이기적이던 사람은 나이 들어도 이기적입니다. 변명을 잘하던 사람은 계속 변명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은 여전히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냉정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냉정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 바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이 작은 호의를 베풀면 와, 고맙네라며 감동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이 똑같은 일을 해줘도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기대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기대와 실망의 관계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의 크기는 우리가 그들에게 거는 기대에 정비례한다.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상처의 크기, 기대의 크기 마이너스 현실의 충족도. 기대가 10이고 현실이 5라면 상처는 5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3이고 현실이 5라면 상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만큼의 감사함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대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오랜 친구에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해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대방도 실망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가 충돌하고 서로 실망하고 결국 관계는 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또 춥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까울수록 좋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관계가 좋아진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선을 넘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매일 전화하는 자식이 하루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매주 만나던 친구가 한 번 만나지 못하면 섭섭합니다. 이렇게 기대의 기준점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다릅니다. 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줘라는 요구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해. 그게 사랑이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집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래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도 기대입니다. 진짜 우정은 상대방이 바쁘거나 힘들어서 연락을 못해도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의 크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둘째, 그 기대가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 능력, 성격을 고려했을 때 내 기대가 현실적인가? 셋째,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실망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배우자가 저녁을 준비해 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매일 전화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자식이 잘 살고 있으리라 믿으십시오. 친구가 항상 내 편을 들어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들어주면 고맙고 아니어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낮추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실망할 일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저 사람만 조금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텐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남편이 조금만 더 세심했으면, 아내가 조금만 덜 간섭했으면, 자식이 조금만 더 효도했으면, 친구가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된 노력이다. 사람은 결코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인간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환경과 교육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성품, 기질,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욕구, 성향, 가치관은 자신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무책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냉정한 사람은 냉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기질입니다. 그럼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답은 이렇습니다. 본질적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표면적 변화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고 1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내 화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화를 조절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생긴다면 그때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화를 내고 싶은 성향은 그대로 있지만 표현을 자제하는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도 오직 본인이 원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요해도 설득해도 당사자가 변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자식을 바꾸려 하고, 친구를 바꾸려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것만 고치면 완벽할 텐데. 내 말대로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시도는 상대방에게 모욕으로 느껴진다. 너는 지금 잘못됐어. 바뀌어야 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계속 당신에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건 고쳐야 해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날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생깁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는 습관을 고치려 합니다. 20년을 잔소리해도 남편은 여전히 양말을 벗어놓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지갑을 정리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려 합니다. 30년을 말해도 아내는 여전히 지갑이 지저분합니다. 왜 안 바뀔까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속 잔소리합니다. 결과는 서로 지치고 싸우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포기하라.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에너지 낭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양말을 벗어놓는 남편이지만 다른 장점이 많다. 지갑이 지저분한 아내지만 마음씨가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없다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계속 고치려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둘째,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짜증나게 만든다면 내가 그것에 덜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을 바꿔라.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는 것에 화내지 마십시오. 그냥 치우십시오. 또는 못 본 척 하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바쁘다고 생각하십시오. 친구가 약속을 자주 못 지킨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 친구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아이러니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로운 것이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앞서 말한 고슴도치의 비유를 통해 적당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 거리를 어떻게 실전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오래 간다. 너무 가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의 모든 면을 보게 됩니다.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좋은 모습뿐 아니라 나쁜 모습도 다 보입니다.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단점들이 신경 쓰입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보다 가끔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 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끔 만나면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기분 나쁜 날은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끼리 더 많이 싸우는 이유는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24시간 함께 있으니 서로의 모든 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3단계의 거리를 제안합니다. 1단계는 물리적 거리, 가장 기본적인 거리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오래 시간을 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과 자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통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빈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봅시다. 매일 전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주 1-2회 정도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분이라도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것이 일시간 형식적으로 통화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진심을 나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주 만나면서 서로 피곤해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2단계는 감정적 거리.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의 감정이 곧 나의 감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상대방이 화나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쁩니다. 집에 와서 말도 없고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적 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상대방의 기분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계속 눈치를 봅니다. 감정적 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정적 거리입니다.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3단계는 정신적 거리.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이 나와 다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갈등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바뀌어야 해. 이런 태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각자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적 거리가 없으면 계속 설득하려 합니다. 그건 틀렸어. 내 말을 들어. 하지만 정신적 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저 사람의 인생이니까 존중해야지. 이 3단계의 거리를 잘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니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둘째,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다. 셋째, 존중이 생깁니다. 거리가 있으면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으로 이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까이 두되 너무 가까이 두지 마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신경 쓰되 휘둘리지 마라. 이것이 현명한 관계의 비결이다.